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피탈의 법칙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로피탈의 법칙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로피탈의 법칙을 들어봤을 겁니다. 워낙 극한을 계산하는데 강력한 툴이기도 하고 해서 보통 고등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로피탈의 법칙을 소개를 해주긴 해요. 물론 로피탈의 법칙이 잘 안 되는 예제들도 뭐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수능 준비, 논술 준비 그래서 뭐 문제집 풀고 이러다 보면 사실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뭐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럼 이 얘기를 안 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로피탈의 법칙을 언제 쓰는지 정도는 익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이 로피탈의 법칙의 명확한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하고 특수한 케이스를 증명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극한이 나오면 로피탈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쓰자, 자유롭게 쓰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피탈의 법칙에서 주로 다루는 극한들은 보통 이 indeterminate form이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극한의 형태입니다. 이 앞에 in이 붙으면 이게 not이거든요. 그래서 determinate, 정해진 form이 아닌 것. 즉, 얘를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냐. 엄청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칙연산 같은 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 때 뭐 x 이런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극한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무한대는 그냥 수는 아니지만 점점 커지는 상태 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무한대 두 개를 더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어떤 거든 간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무한대예요. 그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생각해 봅시다. 정의가 잘 안 돼요. 왜? 앞에 있는 무한대랑 뒤에 있는 무한대가 어떤 극한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보통 이 위에 있는 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당연히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얘를 그 부정형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는 무한대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앞에 있는 x가 x의 3승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이제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부정형 형태로 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두 무한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극한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극한 형태들을 indeterminate form 혹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런 거 종류 되게 많아요. 0 나누기 0,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뭐 그렇죠. 이거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예제들입니다. 뭐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의 0승, 0의 무한대승, 1의 무한대승.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무한대나 0이 어떤 극한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값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실수들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형, indeterminate fo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저 위에 처음 예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플러스 무한대 더하기 플러스 무한대는 이거 무조건 무한대죠. 부정형이 아닙니다. 0 나누기 무한대는 뭐 0이 어떤 것들의 극한이든 무한대가 어떤 것들의 극한이든 이거 나누면 0이잖아요. 이것도 부정형이 아닙니다. 무한대 나누기 0 얘도 부정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약간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0이 양수에서 0으로 가면 무한대고요. 음수로 0 쪽으로 가깝게 가면 아래에 있는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할 때는 0으로 갈 때 양수로 가거나 음수로 가거나를 정해주긴 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볼 것도 없이 무한대죠. 이런 것들은 또 무한대의 무한대승 마찬가지죠. 이것 무조건 무한대죠. 이런 것들은 determinate form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indeterminate form과 determinate form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 그리고 그 확장입니다. 함수 스몰 f가 그 a, b라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요. 그리고 끝점에서는 미분이 그 정의가 잘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나머지 구간인 스몰 a, b라는 열린 구간에서 전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러면 이 f 프라임 c가 b-a분의 fb-fa가 되는 c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 평균값 정리의 명제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정리예요. 워낙 유명하고 워낙 중요한 정리라서 고등학교 때도 다루고 로레 정리를 포함을 해서 평균값 정리까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수학원의 책에도 물론 우리는 하진 않았지만 수학원 책에도 증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 3학년 과목인 해석개론 1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증명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 못 보던 기호가 있죠. 얘는 그 나중에 이제 수학과 2학년 과목 이후부터 들으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there exists 혹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there exists 쓰면은 워낙 기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there exist에서 제일 중요한 이를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짧게 줄여 썼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는 그래프로 보면은 내용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수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여기 얘는 x축이 a에서 b까지 갈 때 y축이 fa에서 fb까지 가는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밑줄 친 b-a분의 fb-fa는 그래프에서 보면 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평균값 정리는 이 파란색 기울기랑 기울기가 정확하게 동일한 f' 값이 정확하게 동일한 c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몇 개는 명백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 c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이 위에 있는 파란색 기울기랑 동일했습니다. 평균값 정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존재성이지 유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c가 하나 말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c'이라는 점에서도 이 기울기가 파란색 기울기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케이스도 많고요. 무한 개의 점 C에서 f'C가 이 기울기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의 아주 기초적인 응용, 뭐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교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토끼가 있다고 치죠. 토끼가 그 100m를 10초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10초 동안 100m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토끼는 처음에 엄청 빨리 달리다가 엄청 늦게 달리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쉬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어떤 시간에는 토끼의 속도가 몇이지? 이거 평균 내면 10m/s죠. 이게 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응용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봤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ft를 그냥 시간 t 토끼가 간 거리예요. 그렇게 치면은 f'은 속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f0은 0이고 또 f 10초 동안 100m를 갔으니까 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f10-f0은 100이고 b는 10, a는 0이니까 어떤 c가 존재해서 f'c가 그 10 빼기 0분의 100 빼기 0 따라서 10 이게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막 토끼가 초반에 막 20m/s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는 10m/s로 가는 시간이 최소한 한 번은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의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걔를 이제 그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할 때 그 코시가 증명한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 혹은 Generalized Mean Value Theorem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거의 같은데 함수가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스몰 f랑 스몰 g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둘 다 피해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양 끝점을 빼고는 전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c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물론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쓴 이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게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의 내용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얘를 이제 GB-GA가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러면 그 숫자로 나눠보면 좀 더 익숙해집니다. G'C도 0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0이 아니라고 쳐보고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익숙한 형태인가?
그래서 G'C로 나누고 GB-GA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아래는 GB-G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뭔가 B-A로 오른쪽을 양변을 나누면 F의 평균, G의 평균 그거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GX가 스몰 x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거 엄청 단순한 일차함수고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GX가 X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식이 이거고 GX가 X니까 B-A분의 FB-FA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평균값 정리랑 완전히 같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GX가 X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값 정리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복잡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보통은 그 두 함수를 비교할 때 두 함수가 그러니까 뭐 y는 그러니까 g랑 f가 이제 음함수꼴로 나타날 때 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쓰긴 하는데요. 아까 그 토끼 예제 했으니까 토끼 예제 좀 비슷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다고 쳐요. 토끼가 있다고 치고 또 거북이도 있다고 쳐요. 10초 동안 토끼는 100m를 갔다고 칩시다. 아까랑 똑같아요. 거북이는 좀 느린데 엄청 느린 건 아니고 적당히 느려서 10초 동안 50m를 갔다고 칩시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해서 토끼만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토끼가 어떤 시간에는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최소한 0부터 10초 안에 있는 어떤 시간에는 10m/s로 갔겠구나. 그거랑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지만 거북이는 또 0부터 10초 사이에 어떤 시간에는 5m/s로 갔겠구나. 압니다. 그죠? 근데 이 평균값 정리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FT를 토끼가 간 거리, GT를 거북이가 간 거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간 t 동안 0초에서 몇 초까지 갔냐고 쳐요. 그러면 얘는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조건 얘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해요. 이때는 G가 거리니까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GB-GA는 뭔가 GB-GA FB-FA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는 50m, 위에는 100m니까 얘는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 뭐랑 같냐면 F'C 나누기 G'C 이 값이랑 같은 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어떤 시간에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정확히 2배의 속도로 가는 그 시간 C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좀 애매한가? 뭐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토끼랑 거북이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인 속도는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점에서는 속도가 정확히 2배다. 어떨 때는 토끼가 막 100배 빠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토끼가 거북이보다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어떤 점에서는 속도가 2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코시 그 평균값 정리가 일반 평균값 정리보다 확장해서 함수 2개에 관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위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때는 얘가 함수의 그래프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t에서 ft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얘를 우리가 y좌표라고 해요. t에서 gt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우리가 x라고 해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그 선분의 길이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매개변수 방정식 쓰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x축은 gt의 그래프고요. y축은 ft의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GT, FT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시간이 A에서 B까지 갈 때 얘는 G의 차이고 얘는 H의 차이예요. 그래서 G의 차이랑 F의 차이 이거 있죠.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이런 C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g가 x일 때는 위에 있는 평균값 정리는 같으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얘는 그냥 뭐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이해만 해도 수학원을 나중에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증명은 쉽습니다. 쉽긴 한데 좀 그 처음에 보면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증명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증명은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돼 있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는 간단한 증명일수록 좋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fx에다가 상수 곱하고요. gx에다 상수 곱해가지고 뺀 거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함수는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랑 얘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연속함수 두 개에 상수 곱해가지고 합이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에 상수 곱해가지고 더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반면 이 함수는 또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키냐면 이 h에다가 a를 넣어요. 그리고 h에다 b를 넣어요. 그럼 값이 똑같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죠. 여기 a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a gb 빼기 fa ga 빼기 ga fb 더하기 ga f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 4개 나온 두 개 없어지는 거죠. hb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c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h'c가 이 평균적인 기울기가 됩니다. 근데 HA랑 HB가 같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했으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뭐 HA랑 HB가 같은 형태니까 롤의 정리를 써도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 H'C를 미분을 해보면 이거 뭐야?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건데 뒤에 상수 FP-FA도 상수였으니까 여기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C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얘가 0이니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의 빨간색 형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면 이제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피탈의 정리의 정리 중에 그 극한을 엄밀하게 알아야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괜히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는 건 별로 수학원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 0분의 0꼴만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로피탈의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봅시다. 스몰 f랑 스몰 g가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어디서 미분 가능해야 되냐면 이 c, d라는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단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에서 극한을 쓸 a라는 점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c, d가 있어요. 근데 possibly a 이 점을 빼고는 나머지에서 미분이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x가 a로 갈 때 극한이 두 개가 0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무한대로 똑같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게 a에서는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a 근처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그 위에 여기 fg가 c, d에서 a를 뺀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g 프라임 a 그 x분의 f 프라임 x의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한 것들을 서로 나눴을 때 그 극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극한 값이 실수면 좋은데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g 프라임 x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f 프라임 x를.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중간중간에 이런 점에서는 함수값 미분값이 0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극한을 존재해야 되니까 a 근처에서는 우리 포멀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a 근처에서는 gx가 0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얘로 나누는 게 별 문제 없이 정의가 잘 되잖아요. 이 두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f 나누기 g의
극한이랑 f 프라임 나누기 g 프라임의 극한이랑 둘이 똑같다 라는 게 로피탈의 법칙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 기억은 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 a라는 점에서 함수 f랑 g의 극한이 0으로 같을 것. 무한대로 같아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조건. f 프라임 나누기 g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x가 a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할 것. 그래서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조건이 성립하면 로피탈의 법칙 f 나누기 g의 극한이나 f 프라임 나누기 g의 극한이나 a에서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그 증명을 한 가지만 할 건데 사실 이 스몰 a 대신에 다른 것들로 바꿔도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도 되고요. a 대신에 좌극한만 생각하는 혹은 우극한만 생각하는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로 바꿔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피탈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피탈의 법칙을 자유롭게 써보려고 해요. 너무 많은 증명을 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0 나누기 0꼴만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새 증명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이번 영상에서만 그 평균값 정리 증명하고 로피탈의 법칙 증명하고 뭐 그렇네요. 복잡한 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함수 스몰 f랑 스몰 g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가지고 여기 a 근처의 점인 이런 x를 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x가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 d 사이에 있는 x를 하나 택해가지고 a, x를 이렇게 꽉 확대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fa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a에서 정의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함수를 확장시켜서 fa는 0, ga는 0이라고 바꿔서 정의를 하거나 정의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f랑 g라는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왜? 함수가 연속이려면 우리 알고 있어요. x가 a로 갈 때 이 극한이랑 fa 값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은 로피탈의 법칙의 이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얘가 0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인 fx에 x가 a로 갈 때 극한이랑 새롭게 정의한 fa랑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연속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fa는 0, ga는 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a, x라는 이런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케이 a에서 함수값을 0이라고 정의하면 스몰 a, 스몰 x라는 구간에서 전부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빼고 x 빼고 중간에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맞죠? 왜? 여기 우리가 아까 이 f랑 g라는 함수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가 양 끝점 제외하고는 전부 미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 끝점도 포함해서 연속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일반화된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써봅시다. 평균값 정리를 쓰면 우리가 이 a부터 x 사이에 있는 점 c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c에서 얘가 만족을 합니다. 평균값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썼으니까 여기서 좀 눈을 뚫어져라 봅시다. 이때 우리가 fa는 0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0이라고 그랬습니다. fa 말고 ga도 0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항은 f'c gx랑 g'c fx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한 게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x고 오른쪽은 c예요. 이때 이 c가 어디에 있냐? c는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a부터 x 사이에 있으니까 c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요. x가 a에 엄청 가까우면 c도 a랑 x 사이니까 역시 a에 엄청 가깝겠습니다. 그래요. x가 a에 가까우면
x가 a에 가까우면 c가 u에 가까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x가 a로 갈 때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x가 a로 갈 때 얘의 극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얘의 극한인데 x가 a로 가면 c도 a로 가니까 얘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c가 a 플러스로 갈 때 c 대신에 뭐 다른 걸로 바꿔줘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 두 값,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x가 a 플러스로 갈 때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피탈의 법칙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사실 로피탈의 정리의 증명보다는 이 로피탈의 정리의 증명을 사용한 이 인디터미니트 폼들의 계산이 이 섹션에서는 사실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들에 익숙해지는 게 이 섹션의 목표고요. 0 나누기 0꼴에 제로 나누기 제로꼴에 그 인디터미니트 폼들을 몇 개를 살펴봅시다. 이 x제곱 더하기 3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 극한을 구해라. 이거 x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 분모도 0으로 가니까 정확하게 0분의 0 꼴인 인디터미니트 폼이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써봅시다. 우리 분자, 분모 다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하고 났더니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0, 분모는 3. 그래서 답은 0이 나옵니다. 많이 하는 실수. 여기서 한 번 더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2x 더하기 3 미분했더니 2, 사인 미분했더니 코사인. 그래서 2분의 1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 2x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가 x가 0으로 갈 때 0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봐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게 쉬운 예제들입니다. 이거 탄젠트 2x도 0으로 가고 로그 1 플러스 x도 0으로 가니까 이거 그냥 로피탈의 정리 쓸 수 있겠네. 써보면 그냥 분자, 분모 나오고요. 이거 계산해보면 2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그 우극한을 생각을 합니다. sin x 더하기 탄젠트 x 그리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0 더하기 0 오케이. 분모는 1 더하기 1 빼기 0 역시 아주 좋습니다. 자, 0분의 0 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써봅시다. 쓰면 분자를 미분하면 코사인 더하기 시컨트 제곱, 분모를 미분하면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가 나왔습니다. 분자는 1 더하기 1이니까 숫자 2잖아요. 분모는 자 봅시다. 2의 x가 빼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x가 0보다 조금 작은 구간에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분모는 음수가 돼요. 그 음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플러스가 되면 나머지 다 똑같겠네? 로피탈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도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때는 2의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2의 마이너스 x보다 크니까 이때는 분모가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양수로 나눈 다음에 그 양수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때는 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극한 같은 것들을 역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x제곱 당연히 0이고요. 그 분자 0부터 0까지의 적분이니까 0.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0분의 0 꼴의 인디터미니트 폼이 나왔습니다. 이거 로피탈의 법칙 미분을 해보면 되죠. 미분하면 분자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저렇게 루트 x 코사인 x가 나왔고요. 분모는 2x가 나왔습니다. 이거 코사인은 1로 가고 아래 루트 x로 나눠가지고 2 루트 x는 0으로 가니까 극한은 플러스 인피니티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의 인디터미니트 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이 형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씁니다. x 나누기 2의 x의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명백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로피탈의 법칙을 써보면 위에 미분하면 1, 아래 미분하면 지수함수 그대로 따라서 0입니다. 이 말은 지수함수가 2의 x보다 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x 대신에 x의 r승을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0으로 둘 다 그 무한대로 가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몇 번 더 써봅시다. 계속 썼어요. 그래서 m번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m 플러스 1번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m을 그 가우스 R, 그래서 r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면, 그러면 위에는 그냥 상수고 아래는 뭐 지수함수 곱하기 x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r, 뭐 이렇게 짜잘한 텀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 무한대로 갈 때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는 상수, 아래는 무한대로 가는 것. 따라서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임의의 양수일 때 x의 a분의 로그 x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로피탈을 쓸 수 있어요. 여기도 로피탈 여러 번 쓴 거예요. 로피탈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x분의 1이 분자에 있으니까 그 x를 아래로 가져오면 ax a분의 1 이가 나왔습니다.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x의 a승은 무한대로 가잖아요.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것들을 그냥 로피탈의 법칙이 없이 증명할 수 있지만 이 로피탈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1, 2, 3번을 종합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로그 x라는 함수보다 x의 a라는 함수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초반에 엄청 뭐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커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루트 x 같은 그래프, 그러니까 x의 2분의 1승 같은 그래프, 아니면 무지무지 작게 x의 100분의 1승 같은 그래프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로그를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x의 2분의 1승보다는 x가 크고 x보다는 x제곱이 크고 그것보다는 x 3승이 크고 그것보다는 x의 100승이 크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다항함수보다 x가 무지무지 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지수함수가 더 커진다. 왜?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의 극한은 0이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함수보다 x의 알파승 같은 함수들이 크고요. 그것보다 지수함수가 크다를 로피탈의 정리 사용해서 이 예제 1, 2, 3번을 종합해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약간 트리키한 예인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도 무한대고 아래도 무한대잖아요. 그죠? 오케이,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겠네. 써봅시다. 로피탈의 정리를 써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자랑 분모가 바뀐 형태네.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도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니까 역시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써봅시다. 원래 거랑 똑같네. 로피탈의 정리를 썼더니 얘가 값이 그 극한이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피탈의 정리를 쓸 때 이거 몇 번 쓰니까 잘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푸나요? 2의 x가 무지무지 크니까 마이너스 2x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1이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방법. 그냥 확실하게 2의 x 대신에 우리가 y라는 새로운 그 변수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2x라고 넣는 순간 x가 무한대로 가면 y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을 구하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뭐 양변에 y 곱해주면요,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에 y를 곱해주면 얘가 되죠. y의 마이너스 2는 y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1분의 1 따라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의 부정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순환하는 케이스는 약간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자, 다른 부정형의 형태들도 많습니다. 이런 형태를 봅시다. 얘는 x가 1로 갈 때 이게 x 빼기 1분의 x에 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로그 x분의 1도 x가 1로 갈 때 로그 x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잖아요. 따라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잘 모르면 통분해 봅시다. 통분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도 x가 1로 갈 때 0으로, 아래도 0으로 가니까 미분해 봅시다. 로피탈의 법칙을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됐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시 x가 1로 갈 때 보면은 로그 x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1 빼기 1 더하기 로그 1이니까 0으로 가고 분자 분모가 둘 다 0으로 갑니다. 로피탈 한 번 더 써보죠. 로피탈 두 번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나왔어요. x가 1로 갈 때 드디어 이 값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그 1이 0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자, 이런 형태의 인디터미니트 폼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앞에 x는 0으로 가고 뒤에는 x가 0으로 갈 때 로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0이나 무한대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여러분 편한 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 x가 0으로 가니까 얘를 역수를 취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해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0이네? 맞죠? 따라서 x 로그 x의 극한은 0입니다.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0에서 0으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뭐 그 전자과에서 캐피시티 혹은 그 인포메이션 시오리 같은 거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함수인데요. 엔트로피 같은 걸 정의할 때 나오는 함수라서 어쨌든 그 함수는 0에서 값이 0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런 인디터미니트 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얘도 그 부정형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x는 0으로 가고 코시컨트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0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애매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0분의 0꼴로 바꾸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면 돼요. 0분의 0꼴로 위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꿨으니까 아래는 0분의 0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거 뭐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네? 계산하면 1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봅시다.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리밋이 존재하면 얘 리밋 곱하기 얘 리밋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 x분의 1의 리밋은 1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리미트 사인 x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유명한 극한이죠. 1의 제곱 따라서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x의 x인데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부정형의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부정형 중에 0의 0승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건데 아주 중요하면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트릭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얘 있죠. 얘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얘를 통째로 y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째로 y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y로 두고 나면 그리고 그 값을 로그를 취해봐요. 그러면 이 로그 y는 x 로그 x니까 얘가 x가 0으로 갈 때 0이잖아요. 바로 위에서 구했으니까 우리가 2번 예제에서. 그래서 로그 y의 극한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x 로그 x는 극한 따라서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y의 극한을 구해라. 이게 y가 아까 x승이었으니까 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y 대신에 우리가 익스포넨트 로그 y로 바꿔줍니다. 그 지수함수 우리가 2x로 쓰는데 얘 이제 이렇게도 쓰잖아요. 맞죠?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근데 이제 그 위에처럼 2의 lnx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익스포넨셜로 풀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속함수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지수함수 연속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따라서 리밋이 지수함수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리미트 로그 y는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0이었어요. 따라서 얘는 이 값은 2의 0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입니다. 그래요. 자, x의 x승의 함수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수학 산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0의 영승을 뭘로 정의할까? 0의 영승은 1이다. 왜?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그래프가 x가 0일 때 1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엄청 복잡한 툴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했던 로피탈의 법칙 그리고 지수함수의 연속성 이 둘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더 다양한 그 인디터미니트 폼들도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x 더하기 1의 코탄젠트 x승,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코탄젠트 0이 무한대니까 얘는 1의 무한대승의 부정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매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통째로 묶어요.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y라고 합시다. y를 구하기 힘들면 무조건 로그를 취해요. 로그 y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그 y는 코탄젠트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이니까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코탄젠트 애매하니까 탄젠트로 바꿔요.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 분모도 0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 드디어 로피탈의 법칙을 썼더니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그 y의 극한이 1이면 y의 극한은 2의 1승, 그러니까 2가 되겠네. 알파벳 2, 그 오일러 수가 되겠네요. 자, 그 얘를 보면 우리가 그 포뮬하게 썼어요. 얘는 로그 y를 구하는 거, 리미트 y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니까 2의 로그 y의 리밋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 x가 0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뺍시다.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리밋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맞죠? 맞죠? x가 a로 간다는 게 fa라는 거잖아요. a에서 연속이면 이 얘기는 f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라는 얘기니까 리밋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얘가 되겠습니다. 근데 리미트 로그 y는 우리 1이라는 거 하니까 2의 1승 따라서 2가 됩니다. 쉽죠? 자, 이런 것도 봐봅시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1의 무한대승꼴이네. 엄청나게 유명한 극한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주 많이 봤고 이거 가지고 문제도 많이 풀었던 극한이에요.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애매하면 이 안에 있는 통째로 얘를 y라고 묶고 로그를 취해 봅시다. x분의 로그 1 플러스 x가 나왔어요. x가 0으로 갈 때 위아래 둘 다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의 부정형이 나왔습니다. 미분을 해요. 로피탈의 법칙. 1 플러스 x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극한은 1. 맞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y의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2의 1승.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자, 이 탄젠트 x의 코사인 x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탄젠트는 무한대고요. 코사인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의 0승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형입니다. 얘 또 애매하니까 안에 있는 걸 통째로 y라고 놓고 로그 y를 계산해 봅시다. 로그 y 했더니 얘는 코사인 곱하기 로그 탄젠트가 나왔어요. 얘는 앞에는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0꼴이고요. 얘는 무한대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0분의 0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바꿔줬습니다. 코사인 분의 1로 하고 로그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0분의 0꼴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이 더 편한 쪽으로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로그 y의 리밋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로피탈 정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로그 탄젠트 미분하면 탄젠트분의 시컨트 제곱 나왔고요. 분모에 있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시컨트 약분하고 탄젠트 합하고 하면은 리미트 시컨트 제곱 아니지 시컨트 나누기 탄젠트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x의 리밋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은 분모는 0, 분자는 1로 가니까 극한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y의 극한은 2의 0승이니까 1이다. 똑같겠네요. 자, 책에 있는 7번, 9번 예제도 이것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6단원에서 다뤘던 것들은 역삼각 함수,
그다음에 쌍곡 함수, 그리고 이 로피탈의 법칙과 인디터미니트 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 그리고 그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중간고사 전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몇몇 그 새로운 개념들을 빼고는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스피드 있게 나가다가 이제 그 중간고사가 끝나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